사실 그 문제 1번은 다들 잘 썼어요. 잘 썼고, 이게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갖고 있는 식과 계산들을 한번 다시 해보라는 문제였잖아요. 이것들은 일단 잘 풀어내셨는데, 일단 문제 1번에서 1번이 참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Y일 때 성립한다라는 표현들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봐봐. 얘도 이제 같이 볼게요. 어차피 우리 썼던 문제니까 이제 문제 풀이보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것 자체가 물어보는 게 알파에 n타 이거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새로운 정의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걸 나타내고 싶다면 문제의 조건에서 얘기했던 이제 n이 k보다 크다라는 표현들을 꼭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제시문에 나와 있는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파악한 거를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같이 가주고, 그리고 나서 뭐만 해준대요? 이거를 시키는 대로 그냥 4분의 1에다가 2n-4의 콤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여기 여러 문제 다들 한 번씩 썼으니까. 그래서 했을 때 나오는 형태가 6분의 n-3, n-2, 그 다음에 2n-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나면 지금 얘를 가지고 사실 문제의 조건에서 뭐가 나오냐면, 얘를 시그마 k제곱의 식을 이용해서 그 항등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거듭제곱의 합이라고 생각해 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얘가 이제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n-3의 제곱까지의 합,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답이 그러니까 얘를 자연수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얘를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써주고 싶다면 저 자연수라는 거를 한 번만 더 언급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자연수의 제곱을 해도 자연수인 걸 알고 있고 자연수끼리 덧셈을 해도 자연수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답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자연수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해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은 아닌데요. 조금만 더 잘 쓴다면 그런 얘기를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게 자연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하려면 n이 4보다 큰 상황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기본 공식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막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새로 주어진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사용할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시키는 대로 정리해주면 이게 어쨌든 5에다가 n-2분의 1에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n-3이 될 거고, 뭐 이거는 다시 이렇게 4개? 5개죠. 5개 이렇게 먹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이건 알고 있으면
거라서 그럼 계산해주면 5 될 거고요. 여기 n-2분의 1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제 5팩이고 얘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n-1, n-2 그래서 약분해줄 거 약분해주고 나면 여기 4팩 남고 여기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그 다음에 n-1까지 붙는 거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를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이 연속하는 4개의 자연수의 곱이니까 쟤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꼭 3이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서 한 것들이 있는데 저 안에 3이 당연히 들어가죠. 연속하는 4개의 자연수를 뽑아내면 그 안에 3의 배수가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2가 3개 들어가 있다는 것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3의 배수인 것뿐만 아니라 2가 저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어서 분모에 있는 4팩이 더 날아간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좀 이렇게 못할 건 아닌데 표현이 좀 거추장스럽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식이 뭐예요? 얘가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단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연수라는 거예요. 그래요. 얘도 이게 당연히 자연수인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아까 우리 저 거듭제곱합이 자연수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자연수이다 결론을 내렸듯이 이것도 하나만 더 추가해 준다면 얘는 뭐예요? 얘는 조합인 거죠. 조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우에 쓰죠. 경우의 수는 당연히 자연수예요.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뭐 서술을 한다면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4는 n 더하기 2개 중에서 서로 다른 n 더하기 2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자연수이다. 요 얘기 한 줄을 더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저거를 썼다 안 썼다를 가지고 뭐 점수가 뭐 갈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차피 저게 자연수인 걸 보이는 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 자연수를 보이는 표현이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조금 더 논리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답안이 될 것 같아서 이것들은 그냥 이런 정도의 표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달라는 게 그럼 이제 알파에 100에 67 이거는 자연수냐 아니냐 이거를 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방법들은 사실 거의 다 맞게 갔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원하는 게 뭐예요? 67분의 1을 한 다음에 규칙이 2에 들어간 다음에 저걸 빼는 거죠. 그러면 133 콤비네이션에다가 그다음에 하나 빼는 거니까 6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았고 그래서 그럼 얘는 67분의 1에다가 여기는 66팩 나올 거고 여기가 133부터 132부터 66개니까 68까지 뭐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여기 67 팩토리얼일 거고 여기가 133부터 68까지 이렇게 곱하는 형태다. 그래서 얘는 67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제시문을 좀 볼게요. 제시문을 보면 지금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도의 이제 유리수 알파 17,7의 저기에서 얘가 자연수가 아니면 보이는 과정을 세 줄에 걸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 표현 보여요? 가정하면 이런 얘기. 그리고 쭉 지나가다 보면 모순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건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배웠던 증명법들이 몇 개 없어요. 교과과정에서 배운 증명법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정했더니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를 규律법이라고 하죠. 그 얘가 제시문에서 이 규律법을 사용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시문의 그 풀이법 자체는 규律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나도 사실 원리 구조는 저거예요. 저거 해서 저게 67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표현이 이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에 맞춰주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어지간하면 1번 문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납득을 해서 이런 새로운 논리 구조를 만들 거야가 아니라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과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가 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써주면 사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답안들이 나와요. 얘도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뭐라고 가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야 라고 가정하면 되죠. 가정하고 나서 요 과정을 거치면 될 건데 그 얘는 조금 그래도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제시문에서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소수 7의 배수인데 분자는 7의 배수여야 된다.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근데 얘가 7의 배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랬죠. 사실 어지간하면 이거 보여줬을 거예요. 나 이런 방식으로 얘가 7의 배수가 아님을 증명했어. 이렇게 보여줄 건데 얘는 그걸 보여주지 않고 증명할 수 있다 그랬죠. 증명할 수 있다. 그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증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증명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처음에 우리 속대 문제 기본적인 패턴을 보면 쉽게 나오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를 숫자만 바꿔서 그거 그대로 따라가주면 된다 그러죠. 그게 사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얘 같은 거죠.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건 그 따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가정 하나를 통 뺄 거라 그랬잖아요. 그 통 뺀 게 지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제시문만 따라가고 그 답안 채점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67의 배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다. 이런 식의 답안들이 있었는데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거를 보여달라는 건데 그 증명을 할 때 이렇게 뭐 소수 7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소수 7.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케이스인가? 소수 67이라는 거죠. 굳이 소수라는 얘기를 해준 거는 어차피 소수를 인수로 가지려면 소수의 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시문에 주어진 숫자들을 보면 얘가 27부터요 22까지 곱하는 형태고요. 우리가 여기서 본 거는 133부터요 68까지 곱한 건데요. 얘네들이 어차피 소수라는 건 소수를 인수로 가지려면 그거의 배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의 숫자 패턴을 보면 얘는 7 곱하기 4 한 거보다 하나 적은 거죠. 얘는요 7 곱하기 3 한 거보다 하나 많고요. 다시 얘기하면 7 곱하기 4 한 거보다 6개 작은 거죠. 6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7의 배수 즉 7 곱하기 3과 7 곱하기 4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들인 거죠. 들어있는 숫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7이라는 건 67에 한 배를 한 다음에 일단 이것도 가져왔어. 얘는 67에 두 배를 한 다음에 하나 뺀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7에 두 배를 한 다음에 얘는 66개를 빼면 되는 건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67보다 곱하기 더하기 1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67의 배수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예요.
67의 배수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 얘가 7의 배수 사이에 들어있는 숫자였다면, 그러면 둘 다 배수 사이에 있는 연속된 자연수들의 곱이니까 그 안에 67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이거 이제 요 설명을 할 건데, 이거를 우리 답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줬냐면, 이 답안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요 부분 보면 2 곱하기 67 빼기 1부터 해서 67 더하기 1까지, 그래서 얘는 67의 배수인 134보다 1보다 작은 숫자부터 66개의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인 거죠. 그럼 그 안에는 67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얘가 67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이제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를 제일 처음 맞닥뜨릴 건데, 약간 좋아하는 패턴은 우리 앞에 것도 좀 그랬지만 약간 정수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자연수나 정수들이 규칙이 있으면 걔네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1번 문제로. 근데 그걸 뭐 엄청 어렵게 내진 않고요. 요것처럼 제시문을 따라가면 적당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선으로 출제는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따로 뭐 이렇게 정수론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까지 다 뭐 준비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제시문에 있는 걸 좀 따라가 주면 되는데, 그때 뭔가 그 논리 구조에서 약간 구멍이 있다 제시문에, 그러면 그 부분 나보고 채워달라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답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2번 말고 3번 썼으니까 3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얘를 A라고 하자고 했죠. 이걸 A라고 하자고 했어요. 얘를 특정한 문자로 표현하라는 건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나오면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를 A라고 하자고 했으면 이 값이 얼마인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열심히 계산해 준 분이 가끔씩 있었는데 이거 계산해 달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저거 나오면 다 A라고 만들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도 저 형태는 최대한 다 밖으로 뽑아내고, 주어진 식을 정리할 때도 저 형태가 나오게끔 식을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 문제의 힌트예요. 나 이거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와 제시문에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힌트는 계속 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가 캐치하느냐, 캐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레벨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였던 거고, 이게 보이면 조금 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얘는 일단 이거 형태 나오면 다 뽑아낼 거예요. 다 쫓아낼 건데, 물어보는 게 요거를 물어봤는데요. 우리 이거 나오면 다 쫓아내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부터 이렇게 쪼개져 보이는 거죠. 이렇게 쪼개져 보이고, 그때 이 아이를 너는 이제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이고요. A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계산할 게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막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뭔가 막 하다가 결과물이 안 나오고 막 되게 고생한 흔적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은 케이스는 얘를 쪼개지 않고 저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안을 좀 작성할 때 조금 시간도 좀 많이 들어간 흔적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도 계산했을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답안의 표현들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 힌트가 저게 주어졌으니 저걸 일단 나오는 거는 이렇게 쪼개고 뽑아주고 따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다음에 했던 실수들이 뭐냐면, 우리 되게 습관처럼 뭘 하냐면, 그러면 너는 이거랑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야겠다. 어차피 치환은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쓸 거잖아요. 요렇게 잡고 나서 했을 때 되게 많이들 고생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게 이제 우리가 원래 부분적분을 하는 목적은 이제 원래 부분적분은 이제 어떤 부분은 적분할 거고 어떤 부분은 미분하고 해서 식을 좀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식은 단순해질 거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적분이 쉽게 안 되지만 얘를 뭔가를 미분하고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식으로 얘를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그게 부분적분이 한 번만에 끝날지,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뭐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부분적분 문제 나오면 그때는 그냥 한 번 정도 정리하면 되거나 아니면 순환되거나 이런 형태일 건데, 논술은 좀 심하게 계산을 시키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분을 두 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을 다시 부분적분하고 또 계산하고 한 4, 5년 전에 그 수능에도 한번 그런 패턴이 나온 적이 있었죠. 30번 문제로 적분 나왔을 때 부분적분 막 계속 시키는, 이렇게 해서 시간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나오긴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향도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숙제는 최대한 이제 제시문에 힌트를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니까 계산에 그렇게 집착하는 학교는 사실은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잡고 나면은 아마 계산들이 좀 많이 힘들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자 제시문에 힌트가 있다고. 제시문에 어떤 식이 주어져 있냐면 0부터 1까지 x에 2의 x제곱의 dx를 지가 적분해줘요. 얘를 적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예 그냥 저거 생각하면, 이거 그냥 부정적분으로 생각해주면 얘를 뭐라고 뽑아내냐면 2분의 1에 2x제곱 하고, 부정적분이니까 c가 들어가긴 해야 되죠. 요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얘를 x 곱하기 x의 2의 x제곱으로 보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왜냐면 얘를 미분해주고 나면 얘가 나올 건데 얘가 뭐 나올지는 이미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을 요렇게 쪼개서 생각해보면, 앞에서 우리 이거 적분한 게 A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x의 2의 x제곱 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는 원래 우리가 원했던 이 A 형태 나온 거죠. 그래서 얘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 어차피 1넣으면 2분의 2 나올 거고요. 0 넣으면 0일 거니까 거기다가 A 하나 2분의 1 A 빼주고 A 하나 더해주는 거죠. 또 원하는 값이 2분의 1에 2 더하기 A,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요거를 적분하는 것 자체만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이제 되게 막막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제시문에 일정 부분 힌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주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힌트를 최대한 이용해서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주면 돼요.
x가 커야 되고 그럴 때 fx는 0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5에 1부터 x까지 t 마이너스 빼기 x 1 3 마이너스 t분의 x 더하기 t 마이너스 2 x의 2 마이너스 txt 이것이 5x 빼기 5네. 일단 요거를 보는 순간 우리가 그 정의역이 그래서 합성함수잖아요. 합성함수인 채로는 우리한테 좀 이렇게 식이 잘 보이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괄호 안에 뭔가 식이 들어가 있다면 얘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뭐 표현해주고 싶어야 되는 거죠. 표현해주고 싶어야 될 거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 얘가 치환되고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럼 얘를 U라고 잡아주면 요거는 U 더하기 1 될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U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 값인 거잖아요. 그 T가 1일 때랑 T가 2-X일 때 U 값이 뭐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럼 얘는 1이죠 그냥. 이때 U 값은 X네요. 요까지 잡아주고 나면 주어진 식이 하고 여기 마이너스 D죠. 어차피 이거 구분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T가 du 나올 거니까 요거는 뭐 어차피 이부터 여기까지 T에 dt 마이너스에 여기 이거 위치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저기를 못 푼 경우를 제외하고 저거를 이제 도전을 해서 문제를 정리했던 분들은 저기까지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부분들은 없었어요. 저기까지는 뭐 그냥 치환하고 약간 좀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못할 정도의 계산들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안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기를 보고 나서 1부터 x까지라는 게 즉 범위가 똑같다는 거에 약간 좀 꽂힌 것 같아요. 약간 꽂혀서 좀 재개를 하나의 적분식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해서 뭉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뭉치는 경우들,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는 모든 테크닉은 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데 있어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걸 찍거나 쪼개거나 분리하거나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일단 목표인데, 쟤네들을 합치면 간단해질 리가 없죠. 그죠? 뭐가 지워지거나 날아가거나 정리될 수 있는 패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조금 봐줬으면 좋겠냐면, 이게 우리 적분 단원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죠? 적분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의 유형을 뭐라고 불렀지? 이거라고 불렀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a부터 x까지 ft에 dt 이런 꼴이 있으면 뭐 이제 물론 이거 항공식이니까 이건 뭐 퇴원식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푸는 법이 딱 두 개였어요.
이거를 접근 이 문제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꼭 계산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x에다 뭐냐? a 대입하는 거죠. x에 a 대입하면 0은 ga 이런 꼴 나오니까 물론 이거 식으로 줄 거죠. 그래서 a 값을 뭐 한정을 짓거나 결정을 하거나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테크닉은 뭐야? 미분하는 거였죠. 미분해주면 fx는 g'(x고) 이 돼서 이렇게부터 식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저 두 가지 형태의 접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적분은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테크닉 중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밑끝값 상수로 줄 거니까 그거를 대입해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 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보고 나니까 그럼 x에다 1을 넣어볼까? 아니 미분을 해볼까? 이런 결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 넣어봐야 별 도움 안 되죠. 빵은 빵 나오니까 1 넣어봐야 도움 안 되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계속 생각해줘야 돼.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는 건 얘를 계속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그게 경험치로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니 우리 이거 정리해서 이거 해야겠다는 건 보이잖아요. 이거 해서 미분해서 정리하면 될 건데 아직까지 이거 쓴 적 있어요? 없죠? 이거 쓴 적 없어요. 그러면 저걸 왜 줬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 뭐 이렇게 결론적인 의미예요. 이렇게 다 해보고 나니까 저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갔는데 중간 이상 갔는데 아직 어떤 조건을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으면 특히 저게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ln 이런 생각 해주면 조금 계산할 때 방향이 좀 잘 잡혀요. 이거 여차하면 나한테 ln이라는 거 정리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f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자주 주는 조건이니까 ln 쓸 때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몰라도 그만인 건데 방향이 조금 더 잡히려면 저걸 알고 있으면 좀 더 보이긴 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할 건데요.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상태로 미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안에 뭐 있어요? x에 있으니까 이 상태로 미분하면 안 되고 x를 뽑아내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 x 뽑아내고 요게 요 분수식이 6 플러스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1의 6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 fx 붙인 거잖아요. fu가 이렇게 보낸 거니까 그럼 이제 x를 뽑아내주고요. 1부터 x까지 6 플러스 1분의 1의 fu 그 다음에 마마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꿔주고 1부터 x까지 6 플러스 1분의 u의 fu 얘가 5x 빼기 라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할 건데요. 여러분은 그냥 계산해서 미분하는 것만 했는데 우리는 이거 미분한다는 표현을 잡아줘야 되잖아. 그럼 이게 문자가 지금 여러 개잖아요. 미분을 한다는 건 항상 x로 미분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개 변수 미분법도 배우는 거고 이것저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얘도 미분을 할 때 문자를 결정해주는 표현을 써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얘는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얘는 5x 될 거고요. 얘는 앞에 거 미분해주면 1부터 x까지 플러스 200의 fu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x의 fx 더하기 얘도 x 플러스 1 분의 x의 fx 그러면 5fx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6 플러스 1의 1의 du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얘도 이 패턴도 익숙하죠. 저 안에
x 있고 해서 이러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또 뭐예요? 또 미분할 거예요. 그럼 얘는 5의 x 프라임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분의 1의 fx는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f1 값은 얼마야? 얘도 뭐 마찬가지로 1이죠. f1 값 1. 얘는 뭐 빵 나와서 의미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자, 요 상태에서 그 식을 또 정리할 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결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줄 때는 식 정리할 때 뭘 많이 쓴다고? ln을 쓸 거예요. ln을. 그럼 얘도 ln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요 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 적분해주면 ln에 절대값 붙일 필요 없죠? 어차피 양수란 얘기 했으니까 그 얘기 없으면 꼭 절대값 붙여줘야 돼요. 얘가 5분의 1에 ln에 x 더하기 1하고 c 붙겠죠. c 붙을 건데 저 c를 누가 결정해줘요? 얘가 결정해주겠죠. 뭐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의 ln 2 되는 거죠. 얘는 5분의 1의 ln에 2분의 x 더하기 1. 그럼 뭐 fx를 구해도 되고요. 어차피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냥 f의 63이니까 그냥 넣어도 상관없고요. 만약 fx를 구한다고 하면 얘는 이거 5분의 1제곱 나온 거고요. 이거 해서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ln의 f의 63은 ln의 2분의 63 더하기 1의 5분의 1제곱인 거죠. 이거 계산해주면 ln의 2 나오나요? 32니까 f 63은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다 그냥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요 정도 급이 실제 기출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3번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좀 들었을 때 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게 없죠. 그냥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무슨 되게 놀라운 테크닉을 요구하지 않고요. 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 풀 때 특히 이제 뭐 내신 준비할 때 썼던 기본적인 접근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복잡한 식에 대입한 정도예요. 조금 복잡한 식에 대입한 정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 보면 약간 힌트들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기출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식을 유도하게끔 가고 있는지 이런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면 확실히 답안을 작성하기가 되게 수월한 시험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이거는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나가고 있어서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형태 문제는 아니라서 우리 가만 있잖아요. 얘 같이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제시문 내용부터 보면요. 제시문에서 제일 처음에 준 거는 이제 4개 변수로 x와 y를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속도는 f', t, g'일 거고, 속역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씌운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거는 뭐 이적분할 때 위치 속도와 적분 두파트 하면서 이제 봤던 공식들이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딱 요 정도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 조건은 이제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하는데요. 뭐 공을 찾네 안 찾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x가 10t 코사인 세타랑 y가 10t 사인 세타 빼기 5t 제곱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이제 ft라고 잡았던 게 10t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gt라고 잡는 게 10tt 사인 세타 마이너스 5t 제곱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길의 일차함수 y는 루트 3분의 1x의 그래프를 나타낼 거고, 그럼 얘가 공을 뻥 찼을 때 점 P는 이러한 위치함수 관계를 가질 건데, 제가 저 내리막길 직선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만나는 지점을 A라고 하고 그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구하면 돼요? 연립해 주면 되는 거죠. 연립. 그러면 이제 똑같은 케이스를 다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번에는 내리막길이 직선이 아니라 마이너스 40분의 1 x제곱이라는 곡선 형태로 주어질 거래요. 그럼 얘도 다시 뻥 차면 그 곡선이랑 닿을 거고, 얘도 연립해 주면 되는 거죠. 연립해 주면 그 값을 b라고 넣을 건데, b의 x좌표를 잡아줄 수 있겠죠. 잡아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연립해서 좌표 구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연립해서 좌표 구하면 된다는 건데, 이때도 두 번째 줄에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죠. u를 탄젠트로 잡으면 얘를 u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최대가 되는 각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힌트죠. 이게 힌트죠. 이게 둘이 만나서 교점 구할 거야 이런 얘기는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괜히 u를 탄젠트로 잡아 그러면 구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힌트인 거예요. 1번은 이번에 세타를 줬죠. 4분의 파이라고 줬으니까 가만 볼까요? 3페이지. 얘는 그냥 되게 계산하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 x를 ft라고 두고 y를 gt라고 두면 문제 조건에서 10t 코사인 세타랑 10t 사인 세타 마이너스 5t 제곱일 거니까 4분의 파이라고 줬으니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넣어주고 나면 ft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를 미분해 주고 각각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데, 뭐 그러고 나면 꼴랑 2차식이니까요. 2차식의 최대 최소는 그냥 꼭지점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언제 생기는지 알고, 그럼 그 t를 그냥 다시 G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G에다가. 이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이 문제에서 많이 하냐면 t까지 열심히 구하고 끝낼 때가 많아요. 원하는 건 뭐예요? y좌표예요. y좌표. 원하는 게 뭔지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요런 실수 되게 자주 해요. 왜냐면 긴장하니까 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평소에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실수 안 하는데 시험장에서 문제 풀려고 하면 이런 실수들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 한번 체크해 주는 것도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비좌표 구하라는 게 두 번째 문제거든요. 비좌표 구하라는 거. 얘도 그냥 이 과정을 좀 보면서 생략할게요. 계산 과정이니까 그냥 이게 y는 마이너스 40분의 1의 x 제곱인데 또 y가 10t에 sin 세타 빼기 5t 제곱이고요. x가 10t에 코사인 세타니까 이 값을 그냥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넣어주고 나면 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t에 sin 세타 빼기 5t 제곱이 마이너스 40분의 1에다가 10t에 sin 세타 전체 제곱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리해주면 t로 묶이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x좌표는 이 t를 여기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t를 넣어주면 되니까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40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나와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이제 요 상태까지 뭐 구하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x좌표가 뭐냐는 거죠. 근데 x좌표가 최대가 하는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제시문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탄젠트 세타를 뭐로 잡으라고? u라고 잡으라고. 탄젠트 세타를 u라고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을 뭘로 정리해주면 돼요? 탄젠트가 나오게끔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탄젠트가 나오게끔. 그러려면 뭐 해주면 돼요? 양 분자와 분모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럼 이제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 빼기 1분의 40에 저 하나씩 지워지고 나니까 그냥 탄젠트 이렇게 되겠네. 요게 뭘로 보여요? 이거 시컨트잖아요. 얘도 다시 뭐로 표현해야 돼? 탄젠트로 표현해야겠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얘를 해주면 2탄젠트에 플러스 1 될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2제곱 플러스 1분의 46 얘를 HU라고 잡을게요. HU라고 잡으면 그냥 이거 뭐 하면 돼요? 미분해서 최대되는 값 잡아주면 되는데 그 미분하는 과정도 있죠. 자,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쨌든 이제 미분을 해서 최대를 구하고 최소를 구하고 극대를 구하고 극소를 구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써야 될 테크닉이 증간표예요. 증간표.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얘가 커요, 작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언제 뭐가 생기고 어디서 뭘 조사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싶다면 꼭 증간표로 해주세요. 증간표. 저거 하나만 그려주고 나면 흠잡을 수가 없어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보고 뭐 적당히 어떻게 서술할까 고민해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증간표만 작성해주세요. 포인트 되는 지점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표현들만 체크해주면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꼭 증간표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러면 2분의 루트 2에서 극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루트 2에서 극대가 나올 거고 유일한 극대는 최대죠. 유일한 극대는 최대니까 자, u가 2분의 루트 2라는 건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2라는 거고 세타 값은 얼마여야 돼요? 잠깐만 세타 값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냥 탄젠트 구하라는 거죠. 요것만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우리가 그냥 제시물을 읽었을 때, 이거 뭐지? 싶은 표현이 있으면 그거 힌트예요. 그냥 교점 구해라 여기까지 별 그게 없었잖아. 근데 왜 굳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싶으면 걔가 힌트고요. 그러면 그 힌트를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바꿀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감소가 아니라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물어보면 뭘 표현해야 돼요? 증감표로 표현해 주세요. 증감표로.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를 좀 더 풀게요.